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양키스 대 텍사스 경기고, 이게 원래 웨더스였는데 웨더스가 뭐 지난번 경기 등판하고 나서 좀 뭐 식중독 증상 이런 것들을 호소를 하면서 그래서 블랙번으로 지금 바뀐 상황입니다. 뭐 블랙번은 옛날에는 뭐 선발로도 나오고 그랬어요. 어스레트 시절이나 이럴 때. 근데 작년에도 매치에서 땜빵 선발 역할도 제대로 못했고, 양키 와서는 그냥 이렇게 롱맨 역할만 하고 있는데, 어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야보로도 이렇게 길게 던질 수가 있지만 야보로 어제 1.2이닝 던졌거든요. 야보로가 이어서 던질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뭐 양키스가 얘네들도 좀 우한 불펜들이 많은지라 블랙번도 우한이고 만약에 야보로까지 없다? 그러면은 좀 우한 일색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텍사스도 좀 한 타임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이 고어를 좋게 볼 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고어 지금 4.67에다가 작년에는 뭐 커브 같은 거 좀 좋아가지고 초반에 잘 나갔는데 그러다가도 결국 평균에 수렴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구속도 안 나오고 있고, 지난번 경기는 뭐 볼넷까지 좀 많이 저질렀다. 그냥 고어는 여러 차례 좀 안 좋은 면모만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반짝 초반 했지만 뭐 이어지지는 못했었고, 그래서 일단은 딱히 내일도 양키스가 막 꿀릴 건 없는 것 같아. 저는 양키스의 이 좌투수 상대의 강점을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은 올 시즌도 뭐 OPS가 초반부터 좋지만은 좌완 상대로도 좋고 특히나 홈일 경우에는 더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양키스의 이제 우측 펜스가 굉장히 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양키스 좌타자들이 이제 당겼을 경우 그럴 때는 좀 좋은 면모들이 많이 있거든요. 좌타자들이 좋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고어는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좌투수들이 좌타자한테 강한 면모가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좌타자한테 오히려 우타자한테보다 더 약했다 이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일단은 저는 고어가 나온다고 해서 딱히 좋게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양키는 이제 좌투수 상대로 이제 홈 경기일 때 꾸준하게 좋은 면모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거의 뭐 OPS가 0.8 가까이 되고, 2024 시즌에 조금 안 좋았는데 이때는 양키스에 빠따가 뭐 버두고도 그렇고 조금 안 좋을 때이긴 했었습니다. 저지는 굉장히 잘했는데, 내일 뭐 양키스에 분명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인데, 어제는 이제 좀 막힌 게 그 이볼디가 양키스 상대로 정말 이제 천조급이거든요. 저승사자급이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았나. 저도 어제 양키스를 피해갔지만 사실 양키스의 최근 홈런세라든지 빠따 같은 거는 별로 막 그렇게 흠잡을 데가 많이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더구나 또 이제 고어는 양키스한테 상대 전적 같은 것들을 보니까 일단 뭐 피안타율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2할 8푼 정도고 아주 뭐 우려스러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는데, 양키스의 중심 타자들한테는 약한 면모가 많이 있어요. 보면 이제 대부분 타자들한테 피안타율이 뭐 3할을 넘어간다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오스틴 웨스라든지 뭐 슈만, 맥마흔 이런 애들한테는 강했다고 합니다만은 대부분 선수들한테 약한 면모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양키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더구나 이렇게 양팀 다 지금 양키가 홈이고 텍사는 원정인데 이 경우에는 둘 다 좀 오바 쪽으로 향한다는 게 있었었죠. 블랙번이 좀 잘 막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고어는 고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양키스 쪽과 그리고 이제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워싱턴 대 미네소타고요. 제이크 어빈이랑 리차드슨인데, 자, 제이크 어빈 올 시즌 이제 홈런이 4개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는 38개로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피홈런을 맡아서 선발 투수였는데, 여러 가지로 좀 개선이 된 면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지난번 경기 5이닝 사실점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홈런 없었고, 다른 날보다는 볼넷이 조금 더 있었다. 실점을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어빈이 작년보다 확실히 좀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가 어제 이제 또 베일 요보가 고전을 많이 했는데, 일단 리차드슨은 이닝도 못 먹고요. 그렇게 좋게 볼 게 없는 것 같아. 미네소타가 이제 여러 명의 선발 투수도 팔았고, 지금 뭐 라이언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고, 파브로 로펜즈는 시즌 아웃에다가 선발 투수로도 되게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리차드슨이 많은 이닝을 못 먹을 뿐더러 워싱턴이 빠따가 사실 요즘에 좀 오락가락 많이 했는데 어제 경기 간만에 아주 폭발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뭐 에이브람스도 요즘에 좀 그저 그랬는데 잘 치기도 하고, 대부분의 타자들이 아주 잘 터준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나는 워싱턴이 과연 이런 것들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최근에 좀 안 좋았던 빠따 분위기를 그래도 회복한 거는 있더라. 리차드슨도 만만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나는 워싱턴이 글쎄 막 역배를 받을 이유가 크게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8.5를 받았는데요. 일단 얘네들 구도 자체가 일단 오버보기가 나쁘지 않은 애들입니다. 선발도 그래도 이 정도면 만만한 편인데다가 불펜도 그렇고, 미네소타나 워싱턴이나 최근에 빠따 자체는 저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워싱턴이 홈에서 못한다던가 또 이제 좀 득점도 많이 좀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어제 많은 것들을 좀 회복을 했잖아요. 과연 어제 그런 기록들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워싱턴이 역배받을 이유가 크게는 없다고 느꼈던 경기입니다. 뭐 제이크 어빈에 대한 변호를 조금 더 해보면은 올 시즌에는요, 일단 밥이 뭐 그렇게 정상적인 수치지만은 잔류율 같은 게 지금
그 64.5%면 이거는 좀 약간 억울한 면이 있는 거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뭐 피홈런이 많이 줄었다든 이런 거 상으로 지금 현재 방울보다는 FIP도 조금 호전된 상향으로 보인다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어빈을 조금 더 좋게 볼게요. 다음은 켄자 대 클리블랜드입니다. 세스 루고랑 세코니인데 일단은 루고는 사실 저번 경기 때 한번 안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천사한테 6.1이닝 동안 14피안타 맞으면서 고생을 했지만 바로 다음 경기 시애틀한테 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에는 그 재작년에 진짜 좋았다가 작년에는 대부분의 구종들이 얘가 많은 구종들을 던져요. 거의 뭐 10개가량 되는데 대부분의 구종들이 마이너스 피치였다가 올 시즌에는 좀 정상 상태로 돌아왔다 이런 것들을 좀 칭찬을 했었었고 사실 뭐 그전에 방어리 1.15면 너무 말도 안 되게 좋았고 지금 정도면 그냥 얼추 뭐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루고 정도면은 켄자에서 내보낼 만한 선발이라고 보이고 반대로 이제 세코니는요 클리블랜드에서 가장 좀 이제 떨어지는 선발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얘도 이제 예년에 비해서 지금 구속이 많이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만 해도 94.3마일 그전에는 뭐 애리조나 시절 이럴 때는 95마일도 찍고 했었는데 지금 93마일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도 이게 뭐 포심이 높은 대접은 못 받았지만 그렇다고 뭐 우려스러운 정도까지는 아니고 서브 구종으로 지금 이제 커터를 많이 올려 쓰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그렇게 많이 던지던 구종이 아닌데 커터가 지금 뭐 피안타율이나 여러 가지 2차 지표상으로도 꽤나 좋게 찍히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하드히트에 대한 억제율이 좋아서 그냥 결론적으로 이런 게 제일 많이 보여요. 뭐 대부분의 지표가 그냥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이지만은 이게 뭐 정타를 맞는 비율 그리고 이제 평균적인 이런 익스트 베로시티 타구의 속도 같은 것들이 억제가 꽤나 잘 되고 있다. 빗맞은 타구 양산이 잘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상으로는 조금 더 괜찮아진 게 있기는 하다. 뭐 그런 건데 뭐 지난번 경기도 뭐 피안타를 10개나 맞는다던가 5실점이나 하고 어쨌든 되게 안 좋은 시즌이잖아요. 세코니를 믿고 클리블랜드를 볼 수는 없다. 어제는 이제 뭐 칸티오 같은 애들이 그래도 잘해줬습니다. 칸티오는 원래부터 켄자한테 좋은 면모가 있다고 했었고 사실 이제 세코니도 얘도 이제 작년에 클리블랜드가 한창 시즌 후반 뭐 디트로이트를 역전했을 때 그때 이제 켄자 만나고 8이닝 무실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세코니가 좀 넓게 봤을 때 거의 뭐 한 10경기가량 괜찮았던 그런 시기였다. 지금은 전혀 뭐 그런 게 아니어서 세코니를 좋게 볼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그런 것과 함께 루고 대 세코니 구점은 일단은 루고를 믿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 빠따적으로는 둘 다 뭐 오락가락한 상황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런 맞대결 지표 같은 거는 둘 다 좋게 지킵니다. 세코니도 켄자한테 강했고 루고도 뭐 188 정도로 현재 클리블랜드 로스터에 있는 애들한테 좋았다고 하던데 글쎄요. 이 경기도 보니까 바람이 카우프만 스타디움은 사실 바람이 홈런을 많이 막아주는 구장인데 내일은 좀 외곽 쪽으로 많이 분다고 하더라고. 그런 게 우려스럽지만 세스 루고가 지금 일단 아직까지 작년처럼 뭐 홈런을 많이 맞는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뭐 여기에 있는 걸로는 켄자는 홈에서 점수를 더 잘 낸다. 클리블랜드는 원정의 경우에 오바가 조금 더 있다. 이런 게 있었지만 어제 경기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보였잖아요. 최근에는 9.5 기준으로는 언더가 엄청 많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딱히 뭐 맛있는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언더를 보기에도 바람도 우려스럽고 사실 9.5 루고 경기에 9.5면은 괜찮은 거긴 한데 세코니가 조금 걱정스럽긴 하죠. 그냥 그런 것까지 해서 저는 차라리 그냥 켄자에서 보는 정도? 그 정도로 그냥 그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세코니를 못 믿는다는 마인드 이런 것들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카고 컵스 대 신시내티인데 자 컵스의 리글리에서의 연승이 지금 14연승째입니다. 홈에서 엄청 잘 이기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3경기 연속으로 전부 다 끝내기 승리를 거둔 거였었죠. 어제도 사실 좀 마음을 놓을만 했는데 이게 역전되더니만은 PCA의 9회 이제 또 동점 투런 여기다가 마지막에 또 밀어내기로 또 승리를 하면서 컵스가 3경기째 지금 끝내기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끊길 듯 하면서도 어쨌든 잘 되고 있기는 해. 내일도 이마나가 대 라우더면은 일단 이마나가 쪽을 좋게 봐야죠. 이마나가 올 시즌에 좀 변화된 것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일단 화면에 나오는 게 올 시즌 이마나가의 구종들이 어디에 박혔냐 순서대로 포심, 스플리터, 스위퍼 뭐 이런 구종들을 많이 던지고요. 어디 쪽에 많이 박혔냐 그리고 이게 작년인데 작년이랑 올해랑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의 구종도 비슷하게 쓰지만 일단은 뭐 스플리터는 저도 뭐 이제 좀 비슷한데 꼽힙니다. 이제 뭐 존상으로는 우측 하단에 작년이나 올해나 이렇게 많이 좀 집중되고 있다든지 스위퍼도 이제 스플리터랑 반대 방향으로 꺾여나가는 게 많이 보이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포심이 하이패스트볼에 집중이 많이 돼 있었다. 근데 올 시즌에는 좌우 쪽으로 넓게 좀 형성되는 게 있어요. 물론 이게 아직까지 얼마 안 던졌으니까 시즌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좀 뭐 이렇게 비슷하게 수렴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작년이랑 다른 거는 이때 작년에는 이 이마나가의 포심 패스트볼이 엄청 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10이었거든요. 스플리터나 스위퍼는 좋은 구종이었는데 작년에 마이너스 10이었지만 올 시즌은 아직까지 플러스 이 정도로 잘 지키고 있거든요. 일단 뭐 피안타율 같은 거는 큰 차이는 없다고 해도 뭐 기대 피장타율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이마나가의 포심이 괜찮은 상태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플라이볼 유형의 투수다 보니까 내일도 이제 리글리가 약간 좀 정방향 쪽으로 바람이 꽤나 부는 편이고 볼품을 불 때는 꽤나 분다. 근데 사실 이 정도면은 리글리에서 엄청 많이 부는 쪽까지는 아니긴 합니다. 보통 이제 리글리가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면은 좀 기준점을 높게 해주는데 내일 8.5밖에 안 되거든요. 난 이런 것들이 변수일 것 같기는 해. 이마나가가 저번 경기 때 리글리가 바람을 잘 막아준다고 했을 때 그때 7.5밖에 안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양팀의 선발 투수 상태가 조금 꼬름해가지고 제가 약간 오바 같은 거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날 이마나가가 되게 잘했거든요. 그냥 둥둥 떠다니는 플라이 뭐 이런 것들 일색이어가지고 이마나가나 넬슨 경기가 점수가 엄청 적게 났습니다. 이마나가도 7인이나 먹어주기도 하고 뭐 어쨌든 저번에 다저스 만났을 때도 고전했지만 홈런을 안 주다든지 확실히 작년에 150이닝 동안 34피 홈런 줬던 그거보다는 지금 41이닝에 3피 홈런이면 이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신시내티도 얘네들도 홈이랑 원정에서의 뭐 홈런 편차도 있었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일단 라우더도 얘도 은근히 잘하고 있다가 아무래도 뭐 신인급이다 보니 지난번 경기 때 1.1이닝 만에 87점 했거든요. 1회 때 막 보크나 장타 엄청 많고 뭐 볼넷도 여러 가지 주면서 그냥 엄청 안 좋았었어요. 지난번 경기가 너무 안 좋았던 거니까 그거보단 잘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만하거보다 높게 볼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8.5 기준으로 양팀 다 최근에 오바가 엄청 많은데 저는 이거는 언더오버는 좀 선택하기 애매한 것 같아요. 글쎄 이마나가가 좀 잘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게 큰 것 같고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예년보다 좀 줄어든 상태라 저는 그냥 본다면 리글리에서의 컵스의 기세 되게 힘들게 이기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내일은 좀 선발 구조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컵스 쪽이나 뭐 한정차 게임 오바 그런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쿠어스 필드에서 콜로라도랑 매치고요. 퀸타나랑 스캇입니다. 글쎄 퀸타나가 지난번 경기도 쿠어스 필드에서 애틀랜타 상대로 6이닝이나 먹었습니다. 그 전에 매치에서 호투를 했을 때는 이거는 매치가 너무 좀 못해서 그러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애틀랜타 빠따는 절정이었는데 그 경기를 또 이제 6이닝을 잘 다뤄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퀸타나에 대한 평가를 내가 좀 잘못하고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옛날보다 지금 나이도 많이 먹었고 똥볼러가 다 됐는데 쿠어스 와서도 지금 이 정도 성적이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은 매치의 스캇 얘도 이제 커리어 사상 대부분의 이제 좀 신인급이고 올 시즌도 이제 좀 2경기 나왔는데 첫 경기 때는 엄청 못했어요. 보크도 나오고 볼넷도 많이 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밀어내기 실점하고 이래갖고 그냥 1.1이닝 만에 강판되는데 지난번 경기 천사한테는 5이닝 동안 3실점 3진 8개 잡으면서 나쁘지 않은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치가 이제 아무래도 쿠어스다 보니까 그런지 여태까지 빠따가 진짜 별로였는데 일단 지금 뭐 3연승에다가 어제 경기는 15안타 아주 뭐 콜로라도를 두들겨 패고 그랬었거든요. 사실 이 정도 선발들은 뭐 지표 같은 것들도 많지도 않고 퀸타나도 리스크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난 10.5 기준에 오바 보고 싶은 마음밖에 없기는 해. 매치가 지금 빠따가 워낙 별로다 보니까 좌한 상대로도 별로 안 좋고 한데 원정일 때는 좋다고 합니다. 더구나 내일 쿠어스죠. 그리고 콜로라도는 일단 홈일 때 우한 상대로 홈일 때는 좋다. 어제도 지긴 했지만 어쨌든 14만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냥 그런 것도 생각했을 때 막연하게 이 정도 선발들이 10.5면은 그냥 오바 보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보통 콜로라도가 이게 은근히 점수가 지금 기준점이 좀 적게 잡힌 거거든요. 10.5면은 이 정도 선발들이 10.5는 그다지 어울리지가 않은 것 같아. 저는 그래서 그냥 오바 같은 거 그리고 뭐 이기는 쪽은 일단은 저는 뭐 매치라고 보긴 하는데 이건 뭐 기세 때문에 그렇고요. 승패는 큰 의미는 없고 저는 오바가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애리조나 피츠버그입니다. 갤런이랑 켈러인데, 자, 갤런은 저저번 경기 때 이제 그 멕시코 시리즈에서 이제 부상이 조금 있었다가 바로 다음 경기 때 올라왔습니다. 3.2이닝 만에 근데 내려갔어요. 특히나 출루를 좀 많이 줬었고 볼넷 같은 거나 피안타가 너무 많았다. 글쎄 좀 도망가는 피칭을 했는지 올 시즌에 조금 괜찮아 보였는데 일단은 최근 경기에선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워낙에 그 당시에 컵스의 기세가 대단했던 것도 있었고 갤런이 조금 고생을 했었네요. 그리고 이제 켈러는 일단 올 시즌 괜찮은 시즌 같아요. 글쎄 옛날부터 피츠버그가 아직 막 스케이스라더니 여러 유망주들이 터지기 전에는 피츠버그의 뭐 1, 2 선발 역할을 했는데 지금 괜찮은 시즌이죠. 직전 경기도 그 신시내티 상대로 7이닝 동안 1실점 좋은 면모 보여주고 이러면서 최근에 뭐 이런 이닝 소화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얘가 나왔을 때 좀 한 점차 게임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거는 근데 피츠버그가 빠따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그런 게 있었고 또 이제 켈러는 통상 애리조나 상대로 많은 이닝까지는 아니지만 5경기 동안 2.15 정도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피홈런도 하나밖에 안 맞았다. 이 친구는 뭐 이닝이나 뭐 이런 것들 상으로 보통은 이제 4점대 초반 잘하다가 마지막에 무너져가지고 좀 4점대 초반에 머무르고 그랬는데 올 시즌 초반에는 괜찮은 면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경기는 그냥 스킨스가 아예 애리조나를 박살냈던 경기지만은 뭐 피츠버그도 1점에 그쳤다 이런 건 있지만 뭐 피츠버그의 승리? 일단 아무래도 선발 투수 상태가 켈러가 조금 더 좋다는 생각이 있고 원래 이게 빠따 폼상으로는 애리조나가 조금 상승세였는데 요즘엔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뭐 피츠버그도 한창 때보다는 그런 것들도 좀 이제 떨어지고 해가지고 언더
그리고 피츠버그의 승리 한 점 차 이런 방향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필라델피아 대 어슬레티스입니다. 그 이제 페인터랑 JT 기인인데 일단 선발대 상으로는 좀 만만해 보이기는 해요. 앤드류 페인터는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완성형 유망주지만은 메이저리그 첫 시즌은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지난 경기도 2사 만루일 때 볼질해가지고 밀어내기로 2실점 한다든지 볼넷을 또 많이 저질렀었거든요. 언젠가 조금 더 이제 0점이 잡히가면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오픈바는 좀 빠진 상태인 것 같아요. 일단은 만만하게 볼만은 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피안타 자체도 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JT 긴 지난번에 얘도 이제 볼넷을 5개나 저질렀어요. 뭐 구속이 이제 얘네 입에 약간 오른 상태인데 지난번 경기 때 구속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클리블랜드한테 4.1이닝 5실점 특히나 많은 볼넷이 좀 문제였었고요. 종종 이렇게 볼넷이 문제를 겪는 경우들이 있더라. 아무래도 선발상으로는 그렇게 둘 다 이제 좀 한 자리를 하기에는 좀 미달인 애들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어제 근데 보면 또 필라델피아가 제가 요즘 연패 끊고 아주 뭐 연승을 달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휠러 경기임에도 조금 고전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가 이제 그 스프링스였는데 필라델피아 여기 보면은 우한 상대로 홈일 경우에는 굉장히 잘 친다고 하지만 좌완 상대일 때는 이런 지표들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이거를 좀 선발 구간 지나고 나서는 잘 해냈다. 어슬레티스의 불펜지를 이틀 연속 두들겼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잘 적중을 해가지고 어제도 필라델피아 역전승을 거뒀는데 그냥 전체적으로는 필라델피아 이런 좋은 기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네, 제가 뭐 이제 좀 주축 타자를 대신에 어제도 보면 마쉬 같은 애들이 사타수 사마타 경기를 이틀 연속했거든요. 여기다 하퍼도 괜찮고 아돌리스 가르시아나 뭐 소사 이런 애들 다 잘해주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빠따 분위기가 저는 좋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필라델피아 쪽을 볼 것 같고 그리고 9.5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둘 다 이제 좀 재구 리스크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선발상으로는 얘네들의 최근 빠따폼 대비 오바 같은 것들도 볼만하지 않나. 9.5는 조금 높지만 저는 오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이애미 대 이제 볼티모어고 마이어랑 포비치인데요. 자, 마이어는 올 시즌 꽤나 괜찮아요. 작년에도 초반에 좀 괜찮다가 근데 그러다가 이제 부상이다 뭐 안 좋은 이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나가리가 됐었는데 올 시즌은 초반부터 이제 좀 로테이션에 합류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2.68 정도고 지금 이제 어제도 유리 페레즈가 고전한다든지 샌디 알칸타라도 좀 예년의 모습으로 돌아가다든지 그런 리스크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마이애미 선발들 중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선수이긴 합니다. 지금 시즌 초반에는 이닝을 조금 못 먹다가 최근에는 뭐 7이닝까지 먹어주기도 하고 근데 보통 이닝을 잘 먹지는 못하거든요. 어떻게 될진 내일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이런 그 이스트 베로시티에 대한 억제라든지 스위퍼 비율을 높이면서 스위퍼가 잘 먹히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뭐 지켜봐야겠어. 아무래도 여지껏 뭐 좋은 면모를 꾸준히 오래 막 보여준 건 아니어가지고 지켜봐야 되는데 내일 상대는 케이드 포비치입니다. 지난번에 양키스전. 얘가 원래 양키와 만나면 피해가는 피칭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날도 양키한테 뭐 피홈런 2방 볼넷 2개 주면서 4이닝만 5실점이나 했습니다. 올 시즌 그전에 이제 마이너리그 때도 나쁘지가 않았었고 종종 땜빵 선발할 때 괜찮았거든요. 근데 양키한테 개 털렸다. 그래서 일단 얘도 이제 이렇게 홈이나 원정 편차가 원정일 때가 뭐 제구라든지 피홈런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올 시즌에는 뭐 딱히 그런 거는 많이는 안 보이고 일단은 좀 선발 투수로서 많이 나오지가 못했다. 지표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난 그냥 이런 경기는 선발 투수 보고 뭐 결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 물론 마이어가 우세한 거는 맞지만은 지금 이제 바다적으로는 마이애미는 조금 저조하고 볼티모어가 오히려 괜찮은 상황이잖아요. 볼티모어가 오늘도 이제 8.5인데 지금 8.5 기준으로는 연속으로 지금 오바 경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최근 몇 경기 중에 8경기 연속으로 8.5 기준 오바고요. 그 전에 이제 오바가 안 났던 2경기도 전부 다 8점이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볼티모어는 지금 좀 이제 오바 같은 거 보기에는 괜찮은 팀인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마이어가 조금 고민이 되죠. 볼티모어는 우한 상대로 원정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조금 뭐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던가 뭐 이런 것까지 겹치긴 하더라고. 근데 어제도 뭐 유리 페레즈도 우한 상대로 원정이었고 이런 비슷한 조건이었는데 잘한 거니까 저는 볼티모어의 최근 오바세 그런 것들 조금 더 보고 싶긴 했네요. 이건 아무래도 선발이 그래도 마이어가 낫다 보니까 볼티모어 쪽으로는 못 보겠고 뭐 그냥 맛없는 경기예요. 마이애미 승리나 오바 그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대 템파베이. 자, 베넷이랑 숄텐스인데 뭐 베넷은 이제 커리어 한 경기밖에 안 뛴 선수입니다. 뭐 이제 내부적으로 유망주라고 합니다만 지난 경기 5이닝 1실점. 최근에 마이너리그를 굉장히 잘해왔다고 해요. 근데 이닝 소화가 부족했는데 메이저리그 첫 경기도 5이닝이나 먹어주긴 했었습니다. 체인지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미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잘 통했었죠. 근데 올 시즌에 이런 선발들이 신인 선발들이 첫 경기는 잘하고 그 다음 경기 때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 일단은 뭐 딱히 뭐 믿을만하지는 않다. 뭐 그런 정도. 그리고 템파베이 내일 아마 이제 불펜데이일 거예요. 내일도 아마 그리핀 잭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숄텐스가 닫아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핀 잭스가 저번에도 2.2이닝이나 잘 닫아줬었는데 그 전에도 막 미네소타전은 2.1이닝을 닫아줬거든요. 멀티이닝 가능성도 있고 숄텐스도 이 정도 방어리면은 한 3, 4이닝 정도 던지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이게 템파베이가 지금 언더가 엄청 심하잖아요. 오늘 이제 8.5가 됐는데 어제도 7.5 기준으로 최근에 10경기, 11경기가 계속 언더다 이랬지만은 8.5 기준 최근에 뭐 최근 10경기뿐만 아니라 13경기 연속으로 언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도 템파베이가 역사상 이제 5번째로 그 11경기인가 그 구간 동안 상대한테 자책점이 3점 이하였던 뭐 그런 것들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13경기 연속으로 3실점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냥 역사상 메이저에 12번밖에 없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언더세가 심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수비가 잘 되고 있고 뭐 불펜데이가 그리고 나쁘지도 않고요. 템파베이는 전통적으로 불펜데이를 많이 쓴 팀이기도 하고 오히려 지금 그리고 올 시즌에 이런 불펜 상황들을 보니까 자 여기 이제 화면에 나온 게 작년이거든요. 작년에 템파 불펜에서는 여기는 뭐 우체타라든지 클레빈저 그리고 마누엘 로드리게즈 이런 애들이 제일 뭐 방울 같은 게 좋았었어요. 페어뱅크스도 나쁘지 않았고 근데 여기 있는 이제 페어뱅크스나 그 이제 뭐 오르제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이제 이적을 하거나 해서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주황색 애들은 전부 다 이제 부상이거나 이래서 못 나오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 보면은 브라이언 베이커가 마무리로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사실 이 정도 기대치가 없었는데 지금 마무리로 잘해주고 있고요. 콜설서도 좋고 켈리도 괜찮고 여기다가 또 이제 팀 내 유일한 좌완 불펜이 클레빈저도 복귀를 했다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템파베이가 내일도 불펜 운용이 그리 나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보스턴이 빠따가 조금 어제도 살아난 게 보이긴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는 안타 자체가 많지는 않았다든지 그리고 보스턴 수비가 되게 좋은 팀이기도 하고 저는 그런 거 상으로는 또 한번 그냥 언더를 봐야 되지 않겠냐. 지금 템파베이는 7.5로도 언더가 괜찮은데 8.5면은 저는 그거만으로도 언더가 나쁘지 않았다고 봤었어요. 결과적으로 템파베이가 지금 빠따가 어쨌든 잘 터지진 않고 있다든지 득점 전환율도 떨어지기도 하고 글쎄 보스턴도 저는 지금 빠따가 좀 좋아지고 있고 분위기도 살아난다고는 보는데 템파베이의 이런 강력한 이런 수비력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언더가 제일 나아 보이긴 해요. 승패보다는 그냥 언더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여기 있는 것처럼 보스턴이 페네이 파크에서는 원정에 비해 좀 더 점수가 덜 난다. 이런 것들도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샌디에고 대 세인트루이스고요. 마이클 킹이랑 리버라토레인데 글쎄 마이클 킹이 지금 2.95긴 한데요. 지난번 경기도 3볼넷에다가 7피안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었어요. 이 마이클 킹도 약간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현재 방어율은 2.95지만은 FIP가 3.82로 격차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잔류기나 바빗 같은 거 그냥 정상 수준으로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좋은 쪽으로 다가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예년에 비해 이런 좀 상징장 능력이 그래도 좀 이제 줄어든 거나 제구도 좀 심상치 않은 거, 이닝 소화도 별로다.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킹도 나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 그냥 지금 샌디에고가 딱히 막 믿을만한 선발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불펜은 탄탄한데. 그리고 리버라토레도 지금 4.50인데 뭐 지난번 경기도 그냥 그럭저럭 잘 막았습니다. 다저스 상대로 5.2이닝 동안 2실점으로. 글쎄 작년에는 제구 같은 게 가장 큰 장점이었지만 올 시즌에 그런 게 드러나고 있진 않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피홈런이 좀 이제 솔로런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피홈런이 꽤 많아. 근데 대부분 솔로런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저도 이 친구도 피홈런에 생각하면은 이런 방어율이나 FIP가 사실 그냥 우려스럽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지금 샌디에고가 빠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샌디에고의 중심 타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마차도라든지 타티스 이런 애들이 지금 OPS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즌이기도 합니다. 카스테냐노스 데려왔는데 완전히 망했고 그리고 크로네어스도 어쨌든 얘를 지킨 앤데 지금 크로네어스도 되게 안 좋아가지고 마이너리그 가능성도 있고 글쎄 난 이래서 지금 오히려 막 잘하고 있는 애들 보면은 뭐 캄포사노라든지 타이 프랑스 또 이제 뭐 젠더 보가치 이런 애들만 있는데 보통 이제 뭐 젠더 보가치 말고는 대부분 뭐 주전 대우점은 못 봤죠. 타이 프랑스도 옛날에 막 시애틀 시절 이럴 때는 좋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안 좋았고 캄포사노도 포수로서 이런 시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 샌디에고 빠따가 조금 불안불안한 것 같아. 세인트루이스는 그냥 생각보다 잘하는 시즌이고 요즘에는 안타 숫자 자체가 조금 오락가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 맛있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 저는 배당 대비 세인트루이스의 그냥 2.5 프렌? 사실 킹이 좀 우려스러운 것도 있었고요. 샌디에고 빠따? 분위기는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중심 타자들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뭐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나는 샌디에고의 뭐 프렌? 언더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어쨌든 뭐 쉽지 않은 경기 같네요, 이것도. 자, 이어서 NBA 플레이오프 디트로이트랑 클리블랜드고요. 자, 지난번 경기는 디트로이트가 그래도 좀 쉽게 이겼지만 사실 이 경기는 그 동점이 되는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쉽지 않았어. 디트로이트의 이런 강력한 수비로 클리블랜드의 턴오버를 굉장히 많이 유발을 했지만 근데 그것들이 결과로는 막 엄청 쉽게 이어지는 구도까지는 아니긴 했었거든요. 뭐 확실히 그냥 지난번 경기 하든이 너무 못했다거나 그나마 이제 뭐 미첼 같은 애들 조금 뭐 괜찮아지는 면모가 있는 것 같지만서도 뭐 그런 것들이 아주 뭐 실질적인 이런 것들로 보여지진 않았다. 여전히 모블리
드루리나 알렌 플레이오프에서 썩 좋지는 못하죠. 그냥 턴오버 관리가 너무 빡셌어. 그냥 그나마 클리블랜드는 좀 자유투 같은 것들을 많이 얻어낸 거? 그런 거 말고는 별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디트로이트도 야투가 그냥 뭐 그저 그랬고요. 턴오버 유발한 거에 비해서 포인트 오프 턴오버 유발해갖고 얻어낸 이런 득점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에 반해서는 사실 아주 막 편하게 앞서 나가지 못했는데, 글쎄 클리블랜드가 과연 이런 턴오버들이 얼마나 좀 정리가 될까. 지금 플레이오프 8경기 구간 동안 141개로 아마 구단 역사상 가장 많다고 하고요. 경기당 평균 17.6개를 저지르고 있다. 하든 혼자 지난번에 7개였는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평균 5.4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클리블랜드가. 정규 시즌에서는 클리블랜드가 디트를 많이 이겼다고 했는데 사실 이쯤 됐으면 그런 것들도 많이 안 보이고, 그냥 클리블랜드가 나는 플레이오프에서 메가리가 좀 없어 보이는데, 디트로이트는 올랜도 만나가지고 되게 어렵게 했던 거고, 일단은 커닝햄이 건재하다는 거, 그리고 듀랜도 살아날 요량이 있다는 거, 그런 것들 보면 디트로이트가 나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이것도 디트로이트가 또 이제 핸디캡 같은 것도 적게 바라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번 경기도 사실 자유투 차이가 엄청 많이 났던 거, 그런 것도 원래 디트로이트가 자유투를 적게 얻는 팀은 아닌데 좀 나아질 요량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디트로이트 쪽, 그리고 아마 하든이랑 커닝햄이 둘 다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잖아요, 조금. 근데 거기서는 수비 차이가 되게 많이 큽니다. 커닝햄은 좋은 수비수고 하든은 커리어 내 좋은 수비수 타이틀을 받은 적이 없는 선수라 가지고 뭐 디트로이트 쪽을 조금 더 우세하게 볼게요. 홈게임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오클라호마 대 레이커스인데, 이게 지난번 경기도 15.5인데 오늘도 15.5입니다. 보니까 이게 르브론 커리어 내내 15.5가 가장 큰 이런 핸디를 받은 경기라고 하던데,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라인업상으로 지금 돈치치가 없는 것도 그렇고, 르브론 스스로가 우리 팀에는 37점을 받는 공격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없는 게 문제다. 돈치치가 없는 거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리브스도 16개 중에 3개, 스마트도 15개 중에 4개, 그냥 공격이 굉장히 안 됐었습니다. 오클라호마는 원래부터 앞선 수비가 좋은 팀이고, 뭐 그런 것들이 아주 뭐 주요를 했던 것 같아요. 이날 오클라호마는 스가가 이제 18점, 이번 시즌 아마 정규 시즌에서 20점을 못 넘긴 경기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스가가 20점도 못 넣었지만 2회 선수들이 굉장히 좋았다. 그냥 아주 뭐 체급으로 압살한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레이커스가 이제 좀 엑스팩터가 돼야 되는 뭐 캐너드 같은 애들의 3점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뭐 딱히 보이는 것도 없고, 더구나 이제 벤더빌트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그 로테이션 하나는 있는 선수인데 지금 부상당했잖아요. 다우풀이라고 하고, 레이커스의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졌다. 이런 것들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냥 15.5도 또 한번 오클라호마를 봐야 되는 게임이 아닌가 싶고, 아마 리브스가 나아지긴 할 것 같은데 얘도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컨디션도 이슈가 있을 거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르브론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잘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오클 쪽으로 좋게 보고, 210.5는 저번에도 점수가 너무 안 나왔고 언더가 나는데 저는 그래도 오바를 보는 쪽이긴 하거든요. 저번에도 전반전에 거의 뭐 120점 가까이 났는데 후반전에 점수가 좀 안 났네. 어쨌든 저는 뭐 오클 쪽이나 뭐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